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대선 현장의 뒷이야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와 있는 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양소리 기자. 네, 국민의힘 출입하는 양소리입니다. 네, 문승욱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문승욱입니다. 네, 두 분 나와 있고요. 오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25일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대선 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에 그야말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속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또 이번 주말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단해달라는 이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이에 따른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소리 기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부터 뭔가 좀 단일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할 점,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한덕수 후보와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단일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한덕수 우리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나오셔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님하고는 문 기자, 좀 특이한 점 없나요? 한 후보를 후보가 아니라 총리, 권한대행 이렇게 칭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날은 이미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다음 날인데도 후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가 되면 바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돌입하겠다고 한 김 후보가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후보가 아니라 총리라고 부르는 걸 보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추측은 현실이 됐죠.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두 번째 회동이 있었는데 한 후보는 제대로 후보로 불러달라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무소속 후보. 김 후보의 불편한 심기가 바로 이 호칭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권위 있는 후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이렇게 즉각 단일화할 것 같았던 김문수 후보가 경선 이후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당에서도 사실 상당히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알량한 대선 후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양수 사무총장입니다. 네. SNS에 김 후보를 저격한 이미지를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지난 5일에 올린 게시물인데 마지막 경선 토론회의 모습입니다. 한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라는 질문을 받고 오를 든 김 후보의 모습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지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건 어제 올린 게시물입니다. 김 후보가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달 27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승카드라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 을지문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의 뜻은 단일화에 진심이라면서 당심을 얻어놓고 왜 빨리 단일화를 하지 않느냐는 거겠죠. 심지어 의원들 사이에선 사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월요일 의원총회 시작 전에 오선의 김기현 의원과 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나눈 잡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이 제가 말한 거 전셋집 들어갈 때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 계약서 안 썼는데. 그러니까 김 후보가 벽지도 고쳐주고 보일러도 고쳐준다고 했는데 약속과 다르다는 거죠. 네. 뒤에 김 의원이 계약서를 썼어야지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선 알량한 후보 자리다, 정말 실망스럽다까지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은 전반적으로 다 김문수 후보가 좀 너무했다, 좀 지나치다, 이런 게 좀 대세인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경선을 치른 후보들은 김 후보의 편에 섰습니다. 네. 특히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경선 과정에 대해 말해야겠다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 후보를 띄웠고 김문수 후보는 이들의 공작을 역이용했을 뿐이라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경선을 통해 승리한 김 후보가 주도권을 져야 한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CG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후보는 우리가 들러리였냐면서 김 후보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경선 후보들 입장에선 매 라운드마다 1억 원의 기탁금을 내고 캠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예.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 후보의 단일화 주도권까지 넘겨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용을 겪는 사이 민주당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좀 따라가 보니까 분위기 어땠나요? 국민의힘과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빽빽해서 1시간 반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따라다니기 힘들다 성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루에만 양양에서 강릉 가고 강릉에서 삼척, 삼척에서 태백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이 후보는 전혀 힘든 기색이 없더라고요. 선대위에 소속된 핵심 의원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전철역에 가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만 있고 상대 후보는 안 보인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예. 상대당이 내용을 겪으면서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으니까 혼자 유권자들 만나고 다니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먹방도 선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방송을 한 건 아니고요. 정말 먹방을 찍었습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 이 후보가 정말 잘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광희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제 접시인데요. 이광희 의원이 먹고 있던 떡볶이를 이재명 후보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먹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후보가 이렇게 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되게 멋쩍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포착됐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홍보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먹는 데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입니다. 좀 사드릴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돈 내라고. 돈을 주면 내가 사서 준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막 농담 던지고 이러잖아요. 네. 이 후보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죠.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아서 떡볶이, 꽈배기 같은 분식들 먹으면서 상인들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로 친근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 후보를 잘 아는 의원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는 테이블에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을 정도로 평소에 굉장히 소탈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또 음식을 결제할 때 눈에 띄는 게 이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데요. 친근한 이미지 챙기고 지역 화폐도 홍보하고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냉탕 온탕으로 오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는 좋은데 경호는 오히려 더 삼엄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이 후보 측에서 습경 모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경호가 삼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가 더 강해지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시민들과의 악수 같은 스킨십이 일체 금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도 이해를 해달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이후에도 이 후보가 악수도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만큼은 예외였던 건데요. 이 후보가 평소 아이들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측근에 따르면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안 계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후보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 착각을 해서 이름을 잘못 부른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 당황할 법도 하지만 능청스럽게 잘 넘겼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은 공부량을 줄여주세요라고 이 후보에게 당당하게 요청했는데 이 후보가 박장대소하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해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좀 심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단일화. 최근 계속해서 뭐 의원총회도 열리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예비 후보가 1대1로 만나는 경우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국회에서 야외에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회동, 어떤 대화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은 이례적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두 번째 회동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을 마친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한 후보와 만나기로 했다고 발언하면서 일정이 갑작스럽게 공개된 거거든요. 김문수 캠프 대변인에게 일정이 어디까지 공개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끝장 토론, 끝장 공개라는 거죠.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수요일 1대1 회동을 한 뒤에 김 후보 측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한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요. 한 후보 측은 이 같은 발언에 사실이 아니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 공개하자는 기싸움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회동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야외에서 이뤄졌고 양측 지지자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지지 후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거나 상대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현장은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작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두 후보의 기싸움은 일정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 서로 백브리핑을 하라고 미뤘거든요. 그래서 회담이 전체 끝난 뒤에 20분이나 지나서 김문수 후보의 백브리핑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순서상으로 뒤에 해야 앞에서 상대 후보가 한 이야기를 정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재하는 기자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번의 회동 모두에서 어떤 이렇다 할 합의점이 나오지 못했어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 측에서는 각각 이 회동 결과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일단 한덕수 후보 측은 승기를 우리가 잡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발언 주도권이 한 후보에 쏠렸고 김 후보의 발언은 반복되는 문장이 많았다는 게 자체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도 우리가 이겼다고 판단하더라고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며칠 더 버티면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 후보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저녁 8시에도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내용 사태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두고 희생 번트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희생번트 야구 용어죠. 타자가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 자기는 아웃되면서 되는 이제 번트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버리는 카드인 타자, 한덕수 후보를 살리는 카드인 주자에 각각 비유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이 후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후보는 국민의힘 내용 사태에 정말로 황당해하면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더 좋지 않은 말이 나올까 봐 급히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저런 코멘트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얄미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번 내가 몸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썼던 김은숙 작가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남녀 주인공이 서로 몸이 바뀌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은숙 작가가 이 후보에게 영혼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꼽은 겁니다. 이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잠시만요.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뭔 생각하나 알고 싶어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단일화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근데 김 후보도 이 후보와 한번 몸을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즉각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기 형수님한테 쌍욕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영혼을 바꿔봐서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누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떤 상대 후보를 조금 돌려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무소속인 한덕수 예비 후보 빅텐트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소리 기자, 이 한덕수 예비 후보의 넥타이 색깔 유심히 봤네요. 네, 보통 후보들은 정장을 입을 때 자기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주로 푸른색 계열, 국민의힘 후보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죠. 그런데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는 요즘 녹색과 보라색 넥타이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초록색은 희망, 보라색은 창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색깔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긴 힘들죠. 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리고 민주당계 인사인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날 때 모두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러네요. 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녹색 넥타이를 했다는 건 나는 당신들의 편입니다 하는 열린 마음을 보여준 거라고 해석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본인의 중도 확장성을 어필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라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 기자 혹시 초등학생 때 물감놀이 했었나요? 미술 시간에 좀 해봤죠. 그렇죠. 네. 네,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 기억하나요? 알죠. 보라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넥타이는 국민의힘의 빨강과 민주당의 파랑을 합쳤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의 정부에서도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이란 자신이야말로 빅텐트를 칠 적임자라는 자신감이 이 보라색 넥타이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어떤 색깔 넥타이를 매는지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성욱 기자는 이재명 후보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들의 존재감 대결, 이들 간의 경쟁에 또 눈길이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김구 증손자로 알려진 김용만 의원과 이제 민주당의 험지인 울산에 깃발을 꽂은 김태선 의원, 상징성이 강한 두 의원이 지금 이 후보의 수행실장입니다. 김태선 의원과 김용만 의원은 각각 SNS에 수행실장 관찰일기, 김용만의 수행일지를 따로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대위 차원에서 써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간 은근히 수행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김용만 의원은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꾸려질 때 수행실장으로 언급이 됐었다가 최종 명단에서 빠져서 기자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경선 캠프 수행실장직을 두고 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김용만 의원이 이번에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이름을 다시 올린 겁니다. 실제로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간 경쟁 기류가 있는 것 같다 네. 얘기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경쟁심 때문일까요? 선대위 안에선 두 사람 모두 각자 역할 너무 잘해준다며 든든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치권 대선 상황 두 기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한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양소리 기자, 문성욱 기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